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완화되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좀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발언에 환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는 또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최근의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박상현 전문위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 또 $110를 돌파를 했죠. 예. 유가는 지금 계속해서 천정부지를 보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좀 부정적인 직격탄을 맞은 게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뭐 아무래도 에너지 공급망 쪽에서 어떤 차질이 뭐 불가피한 상황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젯밤에 EU에서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스위프트, 그러니까 달러 결제망 퇴출을 이제 결정을 하면서 결국 이제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우려 자체를 더 자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난 뉴욕에서 유가가 110불을 넘어선 상황들이고, 네, 특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자체도 어제 하루만 한 40% 가까이 사실 올랐고 2월 중순 대비해 보게 되면 거의 100% 이상, 사실 2배 이상 사실 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에너지 공급망 쪽에서의 어떤 타격, 이 부분 자체가 일단은 가장 큰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조금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좀 두드러진 게 유럽의 은행들 주가가 사실은 많이 급락을 한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 은행이 러시아 이제 기업들과 많은 어떠한 그 관계도 갖고 있고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손실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좀 커진 부분들이고요. 더구나 이번에 스위프트 배제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 관련 활동 자체가 위축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유럽 은행의 추가적인 어떤 손실 뭐 이건 가능성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보면은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의 어떤 타격 또 한 부분은 유럽 은행들 쪽에서의 어떤 타격 자체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금리가 아무래도 하락하다 보니까 은행주들의 타격도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휘발유 값도 2,000원까지 간다고 해서 참 우리 운전하는 분들 많이 걱정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저희 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을 이 미국과 중국 중심의 신냉전 시대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이런 시대의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는 또 어떤 변화들을 가지고 오게 될까요? 예, 저희가 이제 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신냉전 투다, 뭐 냉전 시대 투다, 뭐 신냉전이다 이제 얘기를 사실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가장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유가라든지 이러한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문제 자체가 상당히 좀 불거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떠나서 미국의 물가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급속히 오른 부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기존에 미국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던 공급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베르린 장벽이 1990년 무너진 이후에 미국이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을 다 포용하면서 이제 저임금을 활용한 어떤 공급망 자체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구축을 해왔는데 그게 2018년 이제 미중 갈등이 이제 불거진 이후에 사실은 이제 공급망에 대한 불안이 사실 커졌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갈등까지도 이제 불거진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저물가 기조를 결국 뒷받침했던 그 공급망 자체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물가에 대한 어떤 우려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국정연설을 하면서 물가가 최우선 과제다라는 얘기를 이제 화두로 던졌고 동시에 미국에서 많은 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중심의 어떤 공급망을 갖고 가겠다라는 얘기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물가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신냉전 시대에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 자체는 최근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벌어졌지만 이러한 것 불똥이 자칫 대만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사실 튀었을 경우에는 미중 갈등 문제가 더 확산될 수 있고 그것은 뭐 우리나라에는 더더욱 이제 악재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잠재적으로 커졌다라는 부분도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글로벌 자금이 그동안은 상당히 주식이라든지 이런 위험 자산 쪽으로 상당히 이제 쏠려왔었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자칫 좀 저해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도 이 신냉전 시대에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리스크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경제 가지고 올 변화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저물가 공급망 체계 약화라는 부분도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런 새로운 공급망으로의 좀 전환이 불가피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기존의 산업들은 어떤 변화를 좀 도모해야 할까요? 예,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을 주로 이제 하던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네. 이 수입선을 결국 이제 좀 다변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최근에 뭐 미국의 뭐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그 수출 가능성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뭐 선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수요가 사실 좀 더 확대될 거지 않느냐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유럽이 그러면은 그 뭐 말씀드린 어떤 신냉전 시대 이러한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상당 부분 낮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자체를 상당 부분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사실 좀 말만 사실 뭐 탄소 중립하면서 뭐 신재생 투자 얘기를 했지만 이번 계기 자체가 어찌 보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과 관련된 에너지 투자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신공급망이라는 거는 기존의 공급망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떠한 그 경제 패러다임이라든지 산업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고는 뭐 디지털 경제 뭐 이러한 쪽으로 사실은 다가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반도체 첨단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 자체는 상당 부분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어제 바이든 대통령도 관련해서 뭐 인텔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투자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확대될 거다라고 얘기한 것들이 결국 향후의 어떤 그 글로벌 패권의 주도권은 첨단 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러한 것들이 각국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투자 자체가 더욱 확대될 여지들이 좀 커진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공급망 체계에 좀 기존 산업들이 좀 적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신재생 에너지 부문으로의 투자 강화 그리고 또 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연설에서도 언급됐듯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으로의 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또 파월의 이 하원 청문회가 또 이슈가 됐었죠. 아무래도 파월의 입에 정말 많은 이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이 3월의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올리는데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상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실행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또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시장 반응은 좀 좋은 것 같은데 상무님께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는 뭐 시장의 예상치를 사실 넘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러한 것들을 상당 부분 강조를 하면서 당분간 미 연준 자체가 아주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조금 뒷받침해줬다라는 측면에서 좀 시장에 안도를 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월 FOMC에서 25bp 인상이 거의 뭐 100% 가까이 이제 페드 선물이라는 쪽에서 확률을 보게 되면 이제 거의 100% 가까이 이제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5bp라는 것은 뭐 시장이 어느 정도는 예상한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5월달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해서도 지금 50bp보다는 25bp 인상 확률 자체를 상당히 조금 높게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반기 동안은 사실 좀 우려가 있었던 빅스텝, 그러니까 50bp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상당 부분 안도감을 좀 준 것 같고요. 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이제 미국 경기는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는 부분을 좀 분명히 강조를 한 것 같고 결국 향후에 그 미국의 금리의 어떤 흐름 뭐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이제 물가 흐름에 상당 부분 달렸다라는 부분을 좀 분명히 해줬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여전히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로 분명히 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뭐 파월 의장도 얘기했듯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유가죠. 유가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자극하고 그것이 미국의 물가 전망 자체를 만약 또 상향 조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태로 갈 경우에는 결국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의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물가일 거고 그 물가에 있어서 또 다른 변수 자체는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 이것의 조기 진정 여부가 상당히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변수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파월 의장의 말에서 빅샷은 없다라고 좀 어떻게 선을 그으면서 좀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가와 하지만 이 물가와 또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좀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파월 의장의 말에 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연준의 스탠스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은 또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사실 올해 들어서 뭐 1월과 2월 정말 투자자분들 너무 긴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3월에는 이제 좀 봄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좀 3월 시장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면 될까요? 예, 뭐 결론적으로 봐서 아직은 좀 살얼음판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저께 미국 증시가 조금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사실은 좀 환호를 하긴 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유가인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유가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 그러니까 밀 가격 이러한 것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곡물 가격 상승에 하는 에그프레이션 압력도 커지는 부분들이고 또 유가발 물가 압력도 커지는 그러한 상황이 만약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뭐 조금씩 스물스물 얘기가 되고 있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이러한 현상이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직은 좀 안도하기가 좀 이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관건 자체는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뭐 오늘 또 협상이 어떻게 진정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기 진정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3월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뭐 핵심 변수로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우크라이나 변수 자체가 조금 진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좀 3월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이 되면서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되는 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조금 경기, 특히 이제 뭐 보복 소비라는 얘기를 저희가 이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제2차 보복 소비 사이클 자체가 상당 부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경기 모멘텀 자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앞서 얘기했듯이 그동안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경기에 좀 큰 부담이었던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자체가 일정 부분은 좀 완화됐다라는 부분도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조금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중국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월 5일 이번 이제 주말에 전인대회가 있는데 이 전인대회에서 결국 중국이 어떠한 좀 부양 정책을 조금 내놓느냐라는 부분도 하나의 어떤 중요 변수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경기 또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사실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웠던 게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워낙 하다 보니까 뭐 내수 경기도 잘 안 살고 또 공급망 자체도 사실은 큰 차질을 빚으면서 전 세계 물가 압력을 높였는데 이번 전인대회가 끝나고 나서 과연 중국이 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자체를 좀 완화시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 중국의 내수 경기라든지 또 중국의 어떤 제조업 경기 뭐 거기에 이제 부양책까지 진다라고 하면 저희가 전 세계가 엔데믹 국면으로 가면서 물가 리스크 자체를 좀 완화시키는 아주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조금 저희가 들어섰을 때는 많은 불확실성이 사실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조금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보면 불확실성 자체가 그래도 좀 완화되는 뭐 이러한 국면이 3월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보면 뭐 좀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진정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식 시장에는 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달이 아마 3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망까지 내주셨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연초부터 지속됐던 우리가 걱정했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완화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새벽 사이에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변동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러시아발 리스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려가 좀 장기화될 수 있고 이 부분은 3월에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된다면 또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들로 수혜가 갈 수 있기 때문에 2차 보복 소비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유가부터 시작해서 저희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3월의 시장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